안녕하세요. 라온교육입니다. 오늘은 수원대학교 약술논술 채점 기준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정답을 알아도 감점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수원대학교는 어디서 감점을 받는 건지,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수원대학교의 채점 기준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, 표현 정확도의 감점이에요. 어떠한 개념을 맞춰도 수식어가 빠지면 일정 감점을 하더라고요. 답이 환원극인데 환원만 쓰면 감점이다. 이런 거고, 두 번째는 순서도 또 맞춰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세 개, 기역, 니은, 디귿 이런 거를 다 맞춘다고 해도 배열하는 순서가 바뀌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수학인데 이거는 학교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. 풀이 과정마다 배점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잘 썼어야 된다 이거거든요. 그래서 실제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봤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환원극인데 환원이라고만 썼을 때 1점 감점이 됐고 태형 90도인데 태형이라고만 썼을 때도 1점 감점.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답이 발화가 억제된다 였는데 비슷한 표현인 것 같긴 해요. 발화가 저해된다, 저해됨 이렇게 썼더니 이것도 1점 감점. 본문에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순서도 이렇게 바뀌면은 감점을 했다 이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하나가 4점인데 1점을 감점당했다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비중이 크거든요. 1점도 놓치지 않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. 수학도 보니까 2점, 4점, 2점, 2점 배점이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혹시나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밖에 못 풀었어 해서 2단계까지만 우리가 했다고 해도 6점을 얻을 수 있죠.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풀 시간이 안 된다거나 모르겠다거나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풀이를 꼭 써줘야 되고, 저는 이 1번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분모 분자가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를 썼어야 돼요. 그게 벌써 2점인 거예요. 근데 당연스럽게 안 쓰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당연해서 외운 것도 있고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니까 유형을 외웠기 때문에 익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은 그 조건을 우리가 왜 썼는지, 내가 이 풀이를 지금 왜 쓸 건지를 항상 서술을 좀 해주는 습관을 기르면 좋고요.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. 국어는 핵심어의 정확한 표현, 본문에서 무조건 잘 찾아서 쓰라는 얘기고, 수학은 풀이를 단계별로 정리를 잘 해라 이거고, 또 부분 점수는 감점이 자꾸 있었죠. 뭐가 하나씩 빠지면은 감점을 준다는 거고, 수학은 10점을 단계별로 2, 4, 2,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, 3, 2, 3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단계별로 배점이 나온다는 거고, 조금씩 감점, 점수가 안 받는 거는 오탈이나 순서 교차, 이것도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, 수학은 풀이 과정이 이제 허술하거나 왜 그렇게 쓴 건지 조건의 누락 같은 것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학은 풀이 과정의 서술 연습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고, 국어도 교과서 원문의 표현을 좀 우리가 정확히 익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수원대학교를 가기 위해 우리가 약술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. 교과서나 EBS 이런 표현 그대로를 암기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쓰긴 했는데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확히 완전한 형태로 학습을 하라는 얘기이기는 합니다. 수식어까지 잘 찾아서 쓸 수 있도록, 잘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고, 순서나 이런 거 그냥 칸 안에 해당하는 답을 다 썼으면 됐지 이러면 안 돼요. 생각보다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 답안지 제출 전에 확인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풀 때 순서 같은 거는 정확히 써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수학은 이 조건이 어땠는지, 그래서 내가 이런 식을 쓸 거고 그걸 대입했더니 이러이러한 답이 나왔다, 이런 식으로 정확히 흐름을 좀 따라서 가야 돼요. 수학도 풀이를 쓸 때 그냥 이게 필요하고 이 공식이 필요하고 이런 식 바꾸면 되고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 단계별로 이렇게 서술을 꼭 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오타나 글자 수 초과했을 때도 계속 감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공부를 하거나 어떻게 채점되었는지를 공부를 하면 문제를 풀 때 풀어서 맞췄다, 답을 찾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학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공부를 하는 거랑 그냥
이 문제 풀 수 있어, 이 답 찾을 수 있어 해가지고 푸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날 거니까 약술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그 학교의 채점 기준들을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매우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